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의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좋은 여자를 구별하는 3가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한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정말 좋은 여자분들은 초반에 여러분한테 상응하는 투자를 해줍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여자는 아직 신중해가지고 남자를 알아보기 전까지, 남자한테 호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투자라는 부분이 감정적인 투자면은 제가 얼추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개소리를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개소리냐? 아직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가 나를 보러 와줘야 된다. 밤에 내가 전화했는데 누구야 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남자가 오지 않으면 그건 진심이 아니다. 이거 제 회원분 사례인데 불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회원분이 사는 곳이 저희 사무실 근처인 영등포 근처란 말이야. 영등포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수원 쪽에 살고 있는데 바로 전화를 해서 보러 와라 말을 했대요. 근데 이제 시간상이 밤이기도 하고 영등포랑 수원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못 간다고 하겠죠. 이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못 간다는 건데 여자애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 뭐야? 너 나 좋아하는 거 맞냐? 너가 나 좋아하면은 이렇게 필시 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지 않는 거 보니까 너가 나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아끼는 것 같다. 마음을 쏟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수강생이 말을 했죠. 그렇게 보고 싶으면은 너가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이렇게 명언을 남겼죠. 아니, 여자는 정말 남자를 좋아하기 전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남자만 일방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무슨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당연히 좋은 여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아직은 확실하게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만 비용이나 이런 거리나 시간대를 다 투자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돼요. 왜? 그거는 누가 알려줘야 아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약속이 된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에티켓.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가 밥을 샀으면은 우리 또한 그 다음에 밥을 사야 된다라는 게 그 상대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끼리 형성된 암묵적인 룰이라고요. 암묵적인 룰. 근데 여자는 호감이 생기기 전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런 개소리를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까 정말 여자는 그렇구나. 내가 초반에 투자를 과하게 해줘야지 라는 마인드에서 더 김치녀가 생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정신머리가 살짝 이상한 애들은 초반에 호감 핑계로 여러분한테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는 호감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인성 문제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좋은 여자는 내가 마음이 없을지언정 상대한테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그게 상호간의 예의니까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야 될 예의니까. 그리고 그 여자한테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실 좋은 여자고 좋지 않은 여자고를 떠나서 좋고 안 좋고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클럽에 갔어. 클럽에 갔는데 여자애가 예쁘고 남자한테 대시를 많이 받고 있어. 이 여자애가 정말 클럽에서 쳐노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죽순이야. 죽순인데 예뻐. 여러분은 그 클럽 내에서 그 여성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느껴져가지고 그 여자한테 대시를 하겠죠. 나 저 여자랑 술을 마시고 싶다. 저렇게 빵댕이를 잘 흔드는 여자랑 애플클로즈를 혹은 잠자리를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테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빵댕이를 잘 흔드는 여자와 장기적인 연애를 꿈꾸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장기적인 연애를 꿈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여자는 다음에도 또 클럽에 올 테니까요. 간혹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밤게임이고 낮게임이고 자시고 그냥 그 여자가 안 좋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설령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남자에 따라서 원나잇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성향, 예를 들어서 나는 바람 피는 걸 좋아해. 바람을 피면서 오는 스릴이 매우 좋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가 바람을 피는 것은 남자가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 매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바람 피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바람 피는 성향은 그냥 그 여자가 살아왔던 인생이나 자신의 생활 환경에서 형성이 된 가치관이고 성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해. 나는 남자가 나를 태워서 어디 드라이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해 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여자가 그 앞에 있는 남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알겠어. 어쩔 수 없이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여자의 성향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여자가 남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맞춰준 것이죠. 간혹 여기서 픽업을 하는 분들이 내가 A라는 멘트를 쓰니까 여자의 성향을 바꿔놓았다 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사람의 성향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멀리 돌아왔지만 여자한테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여자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클럽에서 여자의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얘가 클럽 죽순이로 보이면은 그 여자와 장기적인 연애를 꿈꾸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클럽을 맨날 가면서 남자랑 헌팅하는 여자를 내 친동생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나요? 못 해주죠. 왜? 여러분부터 이미 그 여자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인지했으니까 내 친동생한테 소개팅을 못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자애가 이 사회적인 가치,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좀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전이 있고 열심히 좀 살고 있고 그런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가치는 상대적이지만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바라보는 대중적인 시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남자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만나는 여자랑 우리의 지난 연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왜 그런 지난 연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큰 문제가 될까요?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큰 문제가 되는지 알아? 여러분이 큰 문제가 되게끔 얘기를 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만났던 여자를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엄청 띄워주는데 앞에 있는 여자랑 내가 전에 만났던 여자를 막 비교하는 거지. 이렇게 짓거리면은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 나이가 있는데 그 여자 또한 여러분의 연애 경험이 처음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 말고 전에 연애를 했던 경험이 있겠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모르는 분들이 없어.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왜 문제가 돼?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자한테 연애관이나 연애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연애 경험이나 연애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반응이 거의 두 가지야. 전에 만나던 남자 정말 괜찮았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전에 만난 남자가 바람피고 뭐 쓰레기고 뭐 술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후자의 예시를 봐야 돼. 이 여자애가 내가 전에 만났던 남친이 뭐 술 좋아하고 뭐 어땠고 욕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새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랑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뭐 전 남친이 뭐 쓰레기고 어쨌고 하면은 그 여자 또한 지가 그런 부류니까 그냥 그런 남자를 만난 거야 사실. 예. 물론 그 여자의 재수가 없을 수 있지만 높은 확률로 지가 똑같은 부류니까 비슷한 부류의 남자가 걸리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 연애관이나 연애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여자분들은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을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성향이 안 좋고 우리가 믿고 걸러야 될 여자분들은 욕하기에 바쁘다 이거죠. 그리고 욕하기에 바쁜 여자분들은 여러분과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또 어디 가서 여러분의 욕을 왜곡을 해서 욕을 신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너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맨날 같이 일하는 데서 어울리는 직원분들을 욕하기에 바쁜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정말 직원분들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봤더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 집단을 가든 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분명히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을 테죠. 근데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 여자의 성향이 보여요. 조금 좋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안 좋은 점을 보기 이전에 좋은 점을 보기에 너가 일하는 곳이 어떠냐 하면은 회사 사람들이 정말 다 좋다. 한두 명 빼고 다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좋지 않은 성향을 조금 지닌 분들은 물어보면은 욕하기 바빠. 회사에 꼰대밖에 없다. 막 틀딱이 전부다. 막 이렇게 욕하기 바쁜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여성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조금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이 매우 현실적으로 좋은 여자를 구별하는 이 세 가지의 지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현실적으로 마음에 들었으면요.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남 봄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집을 드리기에 가입도 해야겠죠. 안녕.